덕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은 오늘 이 설날이다 보니까 설날 당일이죠. 그래서 설날 맞죠? 연휴. 그래가지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말 우선 새해 복을 그 포틀랜드 언더로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아침 새벽 일찍 제 잠이 별로 없는 편이라서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주심이 스카포스터가 떠 있더라고요. 스카포스터가 이 NBA 수십 명의 심판 중에서 오바를 제일 많이 내는 확률 1등이거든요. 자유투도 굉장히 남발을 하고 기본적으로 선수들이 제일 싫어하는 심판 대놓고 인터뷰로 난 이 심판이 정말 싫다. 제임스 하든도 스카포스터를 대놓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었죠. 제임스 하든뿐만 아니라 여러 선수들이 스카포스터를 굉장히 싫어하는 이유가 굉장히 소프트콜의 대명사기도 하고 그러고 좀 슈퍼스타들이 어찌됐건 좀 많이 싫어하더라고요. 뭐 이걸 말로 좀 설명하기 좀 어렵긴 한데 그래서 아무튼 얘가 23오버 8언더 얘가 심판 본 경기들이 올 시즌에 압도적인 오버 성공률을 갖고 있어서 제가 원래는 얘가 심판 보는 경기는 때려 죽어도 언더를 안 보는데 하필 딱 4경기밖에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여지도 없었지만 그리고 포틀랜드 3점이 너무 잘 들어갔습니다. 좀 운때기도 없었던 것도 있었고 그래서 포틀랜드가 오버가 나면서 오늘 제가 그냥 솔직히 좀 영상에서 대놓고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명백히 좀 피해를 드렸죠.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경기가 많이 없을 때는 그리고 어제 제가 영상이 4경기밖에 없는데 영상 길이가 28분이 나왔잖아요. 쓸데없는 얘기도 굉장히 길었고 자신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어제 분석 자체가 굉장히 평소보다 많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좀 자신이 없어갖고 주절주절 좀 말이 많이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구성 내용을 연휴 기간에 제가 뭐 쓸데없이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딱히 득될 게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간단 명료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주절주절 하진 않고 샬럿하고 브루클린 경기는 저는 언더 보는 게 무조건 맞다라고 봤습니다. 우선 양팀 맞대결이 대체로 오바가 많았다는 게 좀 불안 요소긴 한데 올 시즌 한 번의 맞대결도 131점이 떴었고요. 근데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이 라인업 싸움도 오늘 골스랑 유타 경기도 결국엔 언더가 났죠. 1쿼터에 뭐 60점 넘겨서 안 넘겼죠. 1쿼터에는. 근데 충분히 템포가 빠른 경기였단 말이죠. 골스랑 유타는. 그러고 유타가 야투율을 50%를 넘겼고 팀이 야투율을 그렇게 좀 공격도 원활하게 된 경기였음에도 결국에는 220점이 못 넘는 언더가 나왔습니다.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 G리그라든지 뭐 프리시즌 경기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전들이 코트를 밟는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이 좀 내용 없는 루키들 우리가 아는 뭐 흔히 말하는 슈퍼스타들이 아닌 선수들이 주로 뛰는 경기들은 다득점 경기보다는 저득점 경기가 많이 나온단 말이죠. 지금 브루클린 같은 경우는 캠 존슨, 캠 토마스 여전히 결장하고 크로운 A가 직전 경기 부상을 당하면서 추가로 결장을 확정합니다. 샬럿은 마크 윌리엄스, 조시 그린, 코디 마틴, 트레맨, 라멜로 볼이 결장을 확정합니다. 살펴봤듯이 양 팀 모두 결장자가 무수히 많은데 이걸 좀 체감을 해보자면은 샬럿 팀 내 평균 득점 순위 1등, 2등, 4등, 5등 이게 1등, 2등, 4등, 5등 순서대로 적은 겁니다. 결정 확정인 경기고 브루클린 같은 경우도 1등, 2등, 3등, 5등이 똑같이 결장을 하는 경기입니다. 득점, 팀 내 평균 득점 순위 캠 토마스, 캠 존슨, 슈레더, 피니 스미스 이 둘은 지금 더 이상 브루클린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양 팀의 올 시즌 브루클린이란 유니폼을 샬럿과 브루클린의 유니폼을 입고 뛰었던 선수들 중에서 베스트 5 중에 득점을 가장 많이 해줬던 베스트 5 중에 나머지 4명이 4명이 똑같이 양 팀 모두 없는 경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기준점 무시, 언더 가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핸디 안 보고 워싱턴하고 토론토 경기는 토론토 마인메인으로
서브는 언더 보는 게 무조건 맞다라고 봤습니다. 우선 워싱턴은 14연패를 달리고 있고 토론토는 4연승입니다. 최근 7경기 6승 1패나 아주 고승률을 자랑하고 있고 결정의 흐름 차이라고 적어놨듯이 양 팀의 지금 흐름 차이가 명백하죠. 토론토 최근 정말 잘합니다. 부상자들이 어느 정도 복귀를 하고 그리고 스카티 반지도 복귀를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1옵션 역할을 충분히 잘해주고 있고 이런 시너지 효과가 좀 나온다라고 봅니다. 근데 얘네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뭐 뉴욕처럼 2경기 연속 143득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지금 수비가 상당히 잘 되고 있는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토론토는 굉장히 수비가 나쁜 팀인 건 분명한데 최근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키클리랑 올리닉이 키클리는 결장 확정이고 올리닉이 GTD인데 저는 딱히 신경을 안 씁니다. 올리닉은 사실 저니맨 신세고 딱히 뭐 주목할 만한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키클리는 뭐 사실 최근에 계속 거의 없었던 격이 더 많았던 선수였기 때문에 이 토론토의 상승세와 딱히 연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둘째로 카일 쿠즈마가 이 피닉스전에 30점 이상을 기록을 했죠. 그렇게 시즌 하이를 기록하고서 공개적인 인터뷰 자리에서 앞으로는 뭐 유망주 루키들을 좀 살려주는 플레이가 아닌 내가 하고 싶은 내가 행복한 농구를 할 것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인터뷰 입털더니 그래갖고 이거는 미국이건 우리나라에서 간에 악플 세례를 받았죠. 그리고 그 다음 경기에 이제 댈러스전은 7득점, 바로 본색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피닉스전에 뽀록이 많이 터졌던 거죠. 자, 그러고 워싱턴이 제가 진짜 피닉스전에도 피닉스 많이 부러지는 과정을 보면서 와 정말 또 이렇게 운이 없이 죽네라는 생각을 했던 게 자, 지금 워싱턴은 이 피닉스 전을 치르기 전까지 3경기 연속 팀이 하투 30%대 3점이 20%대만을 기록해 왔던 팀 3경기 연속으로 이 오늘 애틀란타가 제가 어제 경기 분석할 때 애틀란타가 똑같은 모습을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2경기 연속으로 똑같이 팀이 하투 30%대 3점 20%대 기록하고 있다고. 애틀란타도 오늘 역시도 뭐 프레는 찍었지만 막판에 좀 엉겨붙으면서 프렌을 찍었지만 결국에는 오늘 득점력 보면은 애틀란타도 아주 저득점밖에 기록을 하질 못한 경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애틀란타가 그럼 최근에 언더만 주구장창 내고 있는 흐름입니다. 워싱턴도 지금 마찬가지로 3경기 연속 이 팀이 아주 30%대, 3점 20%대 찍다가 피닉스 전에 하필이면 딱 제가 이 피닉스 마인이 막폴이었던 피닉스 전에 3점이 44%로 터지면서 프렌을 찍은 거였단 말이죠. 물론 이 경기도 졌지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러고 나서 이번에 댈러스 전도 또다시 팀이 아투 30%대 3점 20%대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워싱턴은 이 최근 5경기 중에 4경기를 팀이 아투 30%대 3점 20%대만을 기록할 정도로 최악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피닉스전은 정말 뽀록이 한번 터진 거고. 근데 지금 토론토에 지금 수비가 정말 흐름이 좋잖아요. 보스턴 상대로도 100득점도 못 넘기게 만들었고 골스전을 이긴 것도 실점을 억제하면서 이긴 거였고 그런 식으로 좀 토론토가 수비가 굉장히 좋은데 최근 5경기 좀 엄밀히 살펴보니까 상대 팀의 3점 성능 그러니까 외곽 수비죠. 토론토의 외곽 수비가 상위 7위였습니다. 31점 평균 토론토의 최근 5경기에 상대팀 3점 성공률이 31.7%밖에 안 되는 수준이었단 말이죠. 3점 허용 개수도 리그 3위 수준이었고 적은 순으로. 그래서 지금 토론토가 결국에는 제가 이 왜 3점 성공률만 이렇게 정리를 했냐면은 지금 워싱턴이 프렌을 찍는 경기는 뭐냐? 그러니까 3점 터지는 경기 말고는 없습니다. 이렇게 3점 터지는 건 이마저도 지는 건 확정이지만 워싱턴이 프렌을 찍는 경기는 3점이 터지는 경기 말고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토론토가 지금 외곽 수비에 이렇게 좋은 지표를 보여주고 있는 최근 5경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토론토가 이 워싱턴이 3점이 터지지만 않으면은 토론토 마인이 굉장히 유력하다라고 봐서 메인으로 토론토 마인 서브는 언더 봅니다. 언더. 보스턴이랑 시카고 경기는 올 시즌 맞대결 3번 모두 원정에서 경기를 치른 팀들이 승리를 거뒀었고 2승 1패 보스턴이
보스턴이 직전 경기 이 휴스턴 상대로 대역전패를 좀 당했습니다. 이게 원인이 저는 테이텀이라고 봐요. 테이텀이 이렇게 야투를 굉장히 저조하게 기록을 했고 3점도 7개 썩 하나밖에 못 넣었고 근데 저는 보스턴 메인으로만 보겠습니다. 전 직전 제가 덴버랑 시카고전을 본 입장에서 시카고의 뽀록이 정말 잘 터진 느낌이 있었어요. 3점 45%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이 수치 자체도 굉장히 뽀록이고 사실 그러고 잭라빈이 아시겠지만 뭐 얘네가 뭐 패스를 잘 돌리다가 뭐 킥아웃으로 내준 뭐 와이드 오픈이 아니라 잭라빈이 그냥 요 하프코트 넘어와서 여기서 사이드 스텝백으로 3점을 올라가고 사이드 스텝 3점 올라가고 그리고 스텝백 3점 올라가고 이런 게 잘 들어가 버리면서 시카고가 역배승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지금 시카고의 공격 과정 자체가 와이드 오픈을 기가 막히게 만들더라 이런 게 아니라 솔직히 그냥 뭐 그날 그냥 잭라빈이 그냥 미친 날 주사위가 100든 날 뭐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죠. 근데 보스턴 상대로 이게 2번 연속 벌어질 가능성도 매우 희박하고 잭라빈이 또 결장을 확정하고 테이텀이 GTD 상태지만 솔직히 테이텀이 최근에 솔직하게 막 엄청 잘한다. MVP 레더를 달리고 있다. 이런 무게감은 또 아니잖아요. 테이텀 결정하든 말든 잭라빈이 결정하기 때문에 이건 보스턴 마인을 볼만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보스턴이 제가 거의 홍보대사 마냥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1월 한 달 내내 연패를 허용한 적이 없었어요. 얘네가 그렇다고 뭐 패배를 뭐 클브리나 뭐 이런 팀들처럼 한두 번 패배했느냐 그것도 아니라 7번 패배했습니다. 1월 달에만 7번이나 패배를 했는데 연패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총 6번이 있었는데 이 6번 모두 다음 경기는 집중력을 발휘해서 연패를 허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카고가 1월달 역배받고 패배한 경기 올마인 당했습니다. 얘네가 지금 비비는 경기를 지는 경기에서 덴버전처럼 얘네 역배승하는 경기 말고 지는 경기에서 그냥 무기력하게 픽 쓰러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보스턴 마인 잭라빈이 없기 때문에 가뜩이나 코비 화이트도 없죠. 그러면 1, 2옵션 다 없는 거예요. 시카고가 지금. 뉴욕하고 덴버 경기는 뉴욕 2경기 연속 143득점. 이건 좀 경이로웠어요. 사실 제가 보면서 사실 뉴욕 경기는 멤피스 전에 이것도 저는 뽀록 오바라고 보거든요. 자, 기준점이 240대였죠. 243.5였나? 그랬을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근데 이게 전반전에 116점인가 밖에 안 들어가가지고 야 이거 후반에 몇 점 들어가야 돼 제가 계산기 두들겨 보고 야 이거 진짜 힘들겠다 오바뜨기 힘들겠다 했는데 이게 후반에 뉴욕이 엄청나게 속공을 잘 구사하면서 오바가 뜬 거였단 말이에요. 제가 경기를 본 입장에서 그러고 2경기 연속 143득점을 넣은 거면은 엄청난 핫핸드라고 좀 봐도 저는 이상할 게 없기도 합니다. 제가 멤피스전 보면서 뉴욕의 이 속공을 보면서 좀 감탄을 많이 했는데 수비를 성공해갖고 리바운드 따내면 바로 이렇게 패스가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잡고 바로 레이업 올라가거나 다운크 찍어버리는 이런 그림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덴버 상대로는 이게 더 빛을 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덴버는 백코트가 빠른 팀이 아닙니다. 덴버가 이 백코트가 빠른 팀이 아니에요. 멤피스도 이걸 많이 당했잖아요. 자렌 잭슨 주니어도 이거를 따라가질 못해가지고 골밑이 빈 모습이 정말 많이 나왔는데 요키치가 자렌 잭슨 주니어보다 월등히 느린 이 요키치의 유일한 단점이 발이 느리다라는 건데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저는 뉴욕 마엔 오바 둘 다 메인급으로 볼만하다라고 봤습니다. 첫째로 저번 뉴욕 멤피스 분석했을 때처럼 뉴욕이 강팀만 나면 오바를 훨씬 잘 내고 있다. 이날 분석 때 제가 최근 10경기 5오바 5언더인데 지금 5오바는 다 강팀 반열에 있는 최근 흐름이 좋은 팀들이고 5언더는 뭐 브루클린, 토론토 잘하기 전에 토론토 막 이러면서 얘네들이 지금 딱 네임 밸류만 봐도 차이가 있다. 그래가지고 저는 멤피스는 충분히 강팀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오바를 보기 이랬었잖아요. 덴버도 역시 강팀입니다. 둘째로 덴버가 3경기 연속 123실점을 허용을 했는데 얘네가 최근에 뭐 솔직히 시카고 전에는
운도 많이 없었죠. 잭 라빈이 하필이면 주사 100 나와서 좀 운이 없었다라는 점도 있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대량 실점을 연거푸 허용하고 있는 흐름은, 그리고 하필이면 덴버가 이 대량 실점을 허용하고 있는 흐름 자체가 뭐죠? 원정연전을 시작함과 동시에 파생되었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지금 체력적 여파로 인해 수비가 원활하게 되지 못한다 라고 좀 캐치를 할 수가 있죠. 가뜩이나 지금 덴버가 동부 서부 팀이 동부로 넘어 동부 팀과의 동부 원정연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라서 체력적 여파가 가장 심한 일정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지금 이 실점을 대량 실점을 연거푸 허용하면서 지금 연패를 허용한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다시 이 뉴욕 원정에서 실점을 적게 할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듭니다. 그리고 조시아트 혼자만 양팀 통틀어가지고 좀 주목할 만한 결장 이슈는 조시아트 혼자 정도인데, 저는 만약에 조시아트가 뉴욕에서 뭐 살림꾼이에요. 뭐 굳은 일까지 다 도맡아 해주는, 세크라멘토에서 도만타스 사보니스가 도맡아서 하는 사보니스인 것 마냥 뉴욕에선 그게 조시아트거든요. 어시스트, 리바운드, 그리고 득점까지도 다 이런 모든 걸 다 해주는 게 조시아트라서 얘가 결장을 하면은 저는 뉴욕 마인보다 오바 메인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근데 캐스천 어블 상태라서 예측은 안 돼요. 필라랑 세크 경기는 메인으로 세크 마인하고 서브는 오바 쪽 보겠습니다. 우선 오바를 뭐 비록 서브지만 오바를 보는 이유는 양 팀 모두 최근에 압도적인 오바 성향. 필라도 오늘 오바를 기록하면서 4오바 1언더, 세크는 1월달 이후로 9오바 4언더입니다. 압도적인 오바 확률을 좀 보여주고 있죠. 세크라멘토 같은 경우는 세크가 뭐 직전 경기 브루클린전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브루클린 경기는 오바 안 본다 라고 대놓고 말씀드렸을 정도로 얘네랑 그냥 전형적으로 좀 졸전이 나오면서 190 몇 점 나왔나요? 200점 간신히 넘겼나? 그런 아주 터무니없는 경기가 좀 나왔는데, 이날의 세크라멘토가 후반전에 그나마 3점 성공을 좀 회복한 거지, 전반전에 22%, 23% 시켰습니다. 17%까지 찍었던 적도 있었고, 제가 계속 이 박스 스코어를 새로 고심하면서 봐가지고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 세크라멘토가 3점이 되게 안 들어간 날이었어요. 9개밖에 성공 못했으니까 되게 안 들어간 날이었는데, 저는 이건 좀 반등할 여지가 좀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했고, 그러고 1월 2일 양팀 맞대결에서 세크라멘토가 솔직하게 3점 29%, 그리고 필라델피아는 이날 37%인가 38%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필라델피아는 정상적으로 잘 들어갔던 날이었고, 세크는 평소보다 월등히 안 들어간 날이었고, 그러나 세크가 6점 차로 이겼단 말이죠. 리바운드를 압살했고, 많은 턴오버, 필라델피아가 턴오버를 많이 기록하게끔 만들었고, 이러면서 6점 차로 승리를 거둔 건데, 이날에 저는 이날보다 지금의 세크가 월등히 유리한 상황이라고 봐요. 결장 이슈도 세크 아예 없죠. 그러고 나서 상대 필라델피아 혼자 백투행 여파가 딸려져 있죠. 그러고 나서 이날에 이 1월 2일 날에, 그렇게 오래된 시점도 아니죠. 1월 2일이면 1월 2일 날에 필라델피아의 최다 득점자, 가장 잘하는 선수가 바로 폴 조지였습니다. 그리고 드루먼드가 가장 많은 리바운드를 잡았었고, 근데 이 둘이 지금 결장하고 있잖아요. 지금 역시도 아웃 상태로 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여러모로 세크가 1월 2일 맞대결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을 갖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때 3점이 이렇게 안 들어갔음에도 6점 차로 이겼는데, 폴 조지 드루먼도 없는 데다 혼자 백투행 여파까지 딸려있는 필라 상대로 마인 찍어줄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나, 이렇게 본 경기입니다. 뉴올리언즈랑 댈러스 경기는 오바만 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뉴올리언즈가 직전 토론토전 자이언 윌리엄스 제외 빼고, 나머지 뭐 호킨스라든지 뭐 알바라도 뭐 디존 테머레이, 맥컬럼, 트레이 머피 3세 싹 다 단체로 싹 다 한 명도 그나마 사람 노릇한 애가 없이 다 부진했거든요. 그러면서 팀 3점 성공 21.4%를 기록을 했습니다. 반등 봐야겠죠. 뉴올리언즈 홈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엔 그래도 좀 사람다운 농구에 할 차례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 둘째로 댈러스가 4연속 오바를 기록하면서 꽤 좋은 득점력과 나쁘지 않은 템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 페이스 수준 99인데 댈러스 치고는 느린 거 절대 아닙니다. 돈치치 있을 때보다 빠른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돈치치, 막시 클리버, 라이블리, 드와이트 포에 결정하는데 확정인데 보시면 알겠 돈치치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다 빅맨이죠. 다 센터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빅맨들입니다. 그러면은 솔직히 이제 가포드 하나 남잖아요. 가포드는 수비로서 좋은 평가를 받는 센터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지금 댈러스의 페인트 존은 굉장히 헐거울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자이언 윌리엄스가 좀 날뛸 가능성, 지금 인저리 리포트에 GTD도 안 올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출전한다고 보고 날뛸 가능성을 충분히 높게 봐야겠고, 그리고 뉴올이 최근 5경기 페이스 수치 리그 6등입니다. 102대인데 이게 102대만 넘어도 어느 정도냐면은 멤피스, 뭐 시카고 이런 애들, 뭐 시카고가 최근에 야투 흐름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냥 좀 내려온 상황이지만 멤피스 최근에 지금 좀 무조건 240대 받고 있잖아요. 멤피스랑 거의 동등한 수준입니다. 뉴올리언즈가 올 시즌 맞대결 2번 모두 뉴올 상대로 득점력 좋았던 댈러스. 2경기 올 시즌 맞대결 2번 있었는데 댈러스가 132득점, 116득점을 기록했었습니다. 그리고 양팀 상대 전적도 대체로 오바를 낸 적이 많았단 말이죠. 메인으로 오바만 보겠습니다. 골스랑 오클라호마 경기도 메인으로 오바, 서브 오클만 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제가 픽스터 생활을 시작한 이래로 골스랑 오클라호마가 맞붙은 적이 저는 이제 어느덧 꽤나 많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오바만 봤거든요. 근데 이번 역시도 저는 항상 똑같습니다. 저는 초심을 잃지 않는 사람이라서 오바 봅니다. 왜냐하면은 양팀 상대 전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팀 상대 전적 9번 연속 오바를 기록하다가 가장 최근 맞대결이었던 11월 올 시즌 맞대결 11월 28일 해건도 나면서 오바 장줄이 끊겼단 말이죠. 9번 연속은 양팀 상대 전적 9번 연속 오바는 정말 무시 못할 만한 아주 좀 희귀한 기록입니다. 메인으로 오바, 서브 오클마엔. 첫째로 11월 28일 양팀 맞대결에서 골스의 스테판 커리가 결장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출전할 거예요. 오늘은 출전할 가능성 80% 이상입니다. 자, 이날 페이스 수치는 101.3 빠른 편에 속했어요. 이게 오클라호마가 최근에 템포가 굉장히 빠르게 농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 11월 28일 당시보다 훨씬 더, 그거는 제가 오클라호마는 경기는 무조건 분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확실히 알고 있는데, 오클라호마가 이 11월 28일 골스랑 맞붙은 시기에는 오바보다 언더를 훨씬 더 많이 내는 팀이었고, 지금은 완전 생 오바를 아주 잘 내는 팀으로 거듭나 있는 상황이라서 오클라호마가 최근에 페이스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저는 이때보다도 더 높은 페이스 수치가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둘째로 오클라호마가 최근 10경기 9오바 1언더예요. 1언더도 이 스가 돌발 결정했던 댈러스전, 그것 말고는 다 오바입니다. 그러니까 오클라호마가 이 스가 없었던 경기 말고는 지금 오로바라는 거예요. 스가는 저 오클라호마의 본체나 다름없다 생각해갖고 이 경기는 사실 시도 안 합니다. 그래서 오클라호마는 지금 압도적인 오바 성향을 기록하고 있다고 봐요. 압도적인. 그리고 골스가 최근 5경기 3점 쉬고 리그 1위입니다. 1위. 이게 보스턴이 항상 어떤 시기건 간에 부동의 1등이었어요. 근데 지금 골스가 보스턴을 제끼고 보스턴이 2등입니다. 최근 5경기 3점 시도 리그 1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보스턴보다도 지금 3점을 대놓고 많이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라는 전술로 좀 스티븐 커가 좀 하고 있다라는 건데, 오늘 역시도 유타전에 커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3점을 49개 올라갔습니다. 이게 50개만 올라가도 우리가 느끼는 체감상 와, 3점만 왜 이렇게 올라가냐 이렇게 느껴지는 수준이에요. 그 정도로 커리가 없었음에도 이 정도로 3점을 정말 많이 올라갔던 골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놓고 골스가 좀 양국 농구를 아주 좀 심하게 펼치고 있어요. 다시 왕조 시절 마냥.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양 팀이 맞붙었을 때 기본적으로 페이스가 빨랐다. 그러고 직전 맞대결도 엄청난 해가 210이 안 넘는 해건더가 났지만 페이스는 101이 넘었다. 템포가 빠르는데 지금 골스가 3점을 오질나게 올라간다. 그럼 저는
못 먹어도 오바 봐야 된다고 봤습니다. 유일한 불안 요소는 골스가 백투백 기록 최악이지만 가장 최근 백투백 두 번째 경기에서 시카고 전에 3점 폭발하면서 131득점을 기록하면서 대승을 거둔 바 있었단 말이죠. 물론 오클라호마의 수비랑 시카고의 수비랑 견줄 수도 없는 수준이지만 저는 골스의 3점이 결국에는 오클라호마 수비 상대로 묻지마 3점 계속 올라갔고 만약에 이게 성공률만 막 20%대로 터무니없이 찍혀버리지만 않으면은 저는 골스도 그래도 110득점 이상의 기대치가 충분히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커리 같은 경우는 오늘 결정한 사유 자체가 휴식이었어요. 부상이 어느 정도 생겨서가 어디가 생겨서가 아니라 휴식 차원, 내일 백투백 경기를 대비한 휴식 차원에서 결장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커리는 오클라호마 전에 나오려고 오늘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세난하고 클리퍼스 경기도 저는 기본 이하로 오버 한번 노려볼게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거 세난하고 클리퍼스 경기 기억이 분명히 나는데 올 시즌 맞대결이 풀로 봤었거든요. 제가 이때 제가 느꼈던 건데 세난이 클리퍼스 상대로 왜 이렇게 잘하냐라고 느꼈지만 이날에 120 몇 대 80 몇이 나왔을 겁니다. 90 몇이었나? 그래갖고 그 30점 차 이상으로 클리퍼스가 세나한테 졌단 말이죠. 근데 하나 이해해줘야 될 게 클리퍼스가 백투백 여파가 딸려져 있었어요. 올 시즌 클리퍼스가 백투백 정말 많이 못하는 팀이기 때문에 이걸 좀 감안해야겠고, 그리고 샌안토니오가 아시다시피 파리 다녀오느라 일정이 굉장히 널널한 상황이잖아요. 2일, 3일 동안 휴식하고 또 2일 휴식하고 막 이런 상황이라서, 그러고 나서 파리 갔다가 홈으로 돌아오는 경기라서 좀 좋은 야투율이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엔 저는 클리퍼스가 가뜩이나 샌안토니오한테 개망신 당한 전례가 올 시즌에 불과 얼마 전에 있었고, 이번 경기는 클리퍼스가 샌안 상대로 좀 분노 모드 발동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서 샌안토니오만 어느 정도 대등하게 가져가 주면은 오바될 거라고 보는데, 이거 솔직하게 지금 샌안토니오 최근에 잘하고 있지도 못한 팀이 클리퍼스 상대로 3.5프레임 받았다? 체감상 좀 지금 좀 이렇게 적게 받았지? 이런 느낌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박사들이 샌안토니오가 클리퍼스한테 충분히 좋은 경기로 보여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책정된 기준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3.5프레임 물고 갈 바에는 오바 보는 게 맞다라고 봤어요. 기본 이하로. 이거는 패스하는 게 맞다라고 봤고, 마이애미 클버는. 자, 선생님들 오늘 분석 여기까지입니다. 자, 설날 당일인데 제가 오늘 포틀랜드 언더를 적중하지 못한 점은 정말 죄송합니다. 한번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정말 감사합니다.